반갑습니다. 대승마임의 이영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좌는요, 제목 보다시피 상위권 강대생의 질문 베스트 10입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좀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요, 과연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듣고 있는데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고3들 같은 경우,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또 이게 과연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른 채 수업만 듣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저는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강남대성 본관이라든가 6월 야간반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작년에, 그 전에 한번 다 했던 학생들이고 거의 사회문화 1등급 또는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학생들조차도 뭔가 조금씩 애매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그 질문들을 제가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뭔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구나를 조금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전국에서 저만 할 수 있는 강의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대성 본관이라든가 6월 야간반에서 수업을 하면서 대성 마이맥에서 강의 찍고 있는 강사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재수생들도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어려워하는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트 10이지만요, 좀 내용을 세분화시킬 겁니다. 일단 크게 단원을 10개 정도 잡아서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강좌는요, 한 강의당 10분 내외로 진행을 할 거고 상당히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는 개념책에다가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를 조금 더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는 엄청나게 이 강의를 듣는데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크게 4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 좀 작게 보게 되면, 뭐 3개, 6개 정도의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유지라는 글자, 유지, 사회 유지, 그러면 친구들은 거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분명히 기능에서는 사회 유지를 더 강조하고요, 갈등에서는 사회 변동을 좀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는 틀리게 되는 선택지도 분명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기능에서는 규범은 현재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맞는 선지고요. 두 번째, 갈등에서 규범은 현재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선지예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갈등에서 규범은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된다. 얘도 또 맞는 선지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갈등에서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왜 변동의 원인도 맞습니까? 뭔가 내용에서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매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절대 만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절대 특정한 키워드만 가지고 기억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제가 얘를 규범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는 규범이 들어가도 괜찮고 교육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사회화가 들어가도 괜찮고 대중매체, 종교가 들어가도 다 괜찮아요. 그러면 기능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회 구성 요소는 사회 전체 필요에 의해서 사회 유지나 통합, 안정, 존속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규범은 현재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정된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에서는요. 갈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의 정리가 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규범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 지배 집단이 만들죠. 그치? 그럽니다. 지배 집단은 이 사회, 우리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합니까? 아니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치?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규범이라든가 또는 사회와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은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현재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지배 계급이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봤을 때 현재 사회라고 하는 게 안정된 사회냐 아니면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냐라는 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기능도 맞고 갈등도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선지는 틀린 거야. 기능은 갈등과 달리 규범은 현재 사회 유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면 당연히 틀린 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얘는 또 왜 맞습니까? 왜 또 변동의 원인이 됩니까? 라고 봤을 때 결국 이런 규범은 피지배 계급을 뭐합니까? 억압하고 착취를 하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갈등은 사회 그 자체는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봐요. 왜? 이런 규범이라든가 모든 사회 구성 요소 또는 사회 그 자체가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를 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 안에서 대립이나 갈등은 불가피하다, 필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그치? 이런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됩니까? 혁명이라든가 전쟁과 같은 또는 개혁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사회 변동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그럼 친구들 생각해봐. 결국 혁명이나 개혁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요. 규범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 규범이 지배계급에게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런 지점 때문에 대립과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혁명과 개혁 또는 사회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갈등에서는 규범에 있습니다 또는 사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갈등론에서 규범은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맞는 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하게 되면 갈등론에서는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야기는요. 사회 변동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대립과 갈등이 발생을 해야지만 뭐한다? 혁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립은 필연적이고요. 대립이 일어나야지만 뭐한다?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가부장적인 제도가 해결되는 게 사회 변동인데 왜 이런 변동이 발생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변동의 원인은 가족제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되지? 그래서 규범은 사회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립과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갈등론이니까 당연히 규범은 또한 유지의 목적 가지고 있지만은 변동의 원인이 된다도 맞는 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맞는 선지구나를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친구들 중에서 보여요. 기능은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를 아주 좋게 설명하는 이론은 맞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선지를 딱 봐요. 기능에서 기능론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 해체를 경계한다, 간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기능은 좋은 거니까 사회 해체는 발생하지 않는 거야. 얘는 무시해야 돼. 라고 해서 간과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답은 뭡니까? 사회 해체를 경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치? 자, 보면 기능에서 대립과 갈등은 상당히 알다시피 예외적이고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 맞아요. 그치? 그런데 왜 사회 해체로 이어집니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유기체입니다. 그치? 사회 구성 요소 A, B가 둘이서 서로 간에 싸워요.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다른 사회 구성 요소도 어떻다?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심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자녀들 또한 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기능에서는 아주 사소한 대립과 갈등은요.
복원력이라든가 항상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는 뭐니까? 사회는 유기체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엉망진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기능은 이런 것들로 인한 사회체를 뭐한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규범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제가 두 번째 내용을 하게 된 이유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계인가? 강가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는 논리적이고 개념으로 따져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 경계일 거야. 아, 강가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유는 간단하다. 뭐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외부 환경 변화에 뭐 하는 거? 적응하는 것이 사회 구성 요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는 선지는 당연히 관점은 기능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자, 선생님 왜 사회 구성 요소는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능에서는요. 이런 변화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 구성 요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정보사회로 변했으면 규범은요. 정보사회에 알맞은 역할을 하는 게 규범의 역할이에요. 정보사회 유지에 알맞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규범도 어때야 돼? 정보사회에 알맞게끔 변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뭐한다? 적응한다,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결국 적응한다, 대응한다라는 이야기는 사회 전체 안정이라든가 필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적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도 나왔어요. 범죄는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나오니까 상상이 아니고요. 적응하지 못한 개인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 구성 요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적응한다, 대응한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관점은 뭐가 돼야 된다? 관점은 기능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기출선지거든요. 자,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이 증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사회가 변했으면 일을 하는 모습 또한 여기에 알맞게끔 변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사회 구성 요소의 역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정보 사회가 됐는데 어머니하고 형, 동생은 전부 다 정보사회에 알맞은 가치관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까지 그런 가치관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옆에 있는 어머니하고 자녀가 아빠, 지금 사회는 이런 사회니까 아빠는 이런 생각과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주면서 결국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구성원이 나온다고 얘가 상상이 아니고요. 방금 구성원은 다른 사회 구성 요소의 도움에 의해서 이 친구 또한 여기에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이야? 결국 유기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항상 적응한다, 대응한다 라는 표현은 항상 기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4번은 여기와 연관된 건데요. 초고령 사회에 알맞은 평생 교육기관의 부재가 노인 문제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도 관점이 기능이 됩니다. 일단 부재란 이야기는요. 없다란 말보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교육기관은 여기에 알맞게끔 대응하고 있지 못합니다. 를 이야기할 때 부재란 말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1탈에서 보게 되면 무규범이란 말을 배우거든요. 무규범. 규범이 없다란 말보다는 정확하게는 규범이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 또는 규범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재란 말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화된 환경에 뭐 하지 못했다?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무슨 관점이 돼야 된다? 관점은 기능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아주 일부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조금 느꼈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개념에서 전부 다 따져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나서 얘가 맞다 틀렸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얘는 이래서 맞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틀린 거구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책에다가 적어 놓고, 제가 다 필기를 다 하지 못했지만은 중간중간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